안녕하세요. 노박치약을 개발한 조심리 박사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희처럼 세상에 빛이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설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약 때문에 잇몸질환 환자가 많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물치약, 즉 노바고일을 개발하면서 정말 감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달콤한 치약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바고일을 개발한 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나쁜 치약을 증오하며 보낸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박오일 치약을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노박 치약을 1년에 걸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박오일보다는 효능이 조금 느리지만 일반 치약보다는 아마 훨씬 좋은 치약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치약 중에 뭐 대단할까 궁금하시겠지만 노박오일을 노박치약에 넣었으니 당연히 효능은 개런티된 거나 다름없겠지요. 만일 노박오일을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노박오일을 쳐보시면 노박오일 세미나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들으시면 기적의 노박오일을 알게 되시겠지요. 치약 세미나를 좀 하려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건강 세미나라면 몰라도. 하지만 한 분이라도 노박 치약을 쓰시고 입안의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묘한 사명감이 생겨서 노박 치약을 좀 선전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박 치약의 장점이 무엇인가? 노박 치약은 치약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에 비해 효과가 뚜렷합니다. 즉, 가성비가 좋습니다. 노박 치약을 딱 한 번만 쓰시면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왜 뚜렷하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일석삼조를 누립니다. 첫 번째, 칫솔균을 잡고 구강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입안의 청결을 오래도록 유지합니다. 넷째, 노박치약으로 이를 닦으면 4시간에서 6시간은 아주 입안이 깔끔합니다. 여섯째,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입안의 염증을 노박오일 한두 방울로를 발라주면 염증을 잡으니 노박치약으로 조금 늦지만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는 치약입니다. 이런 치약 정말 좋은 치약입니다. 다섯째, SLS를 넣지 않았으니 거품이 없는 치약입니다. 두 번째로, 입안의 건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뉴욕 대학에서 지난 18년간 12,000명을 대상으로 이것 때문에 위암이 2.4배 증가했으며 노인성 폐렴이 무려 4.2배가 더 많았고 뇌졸중 환자가 2.8배, 당뇨병은 6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입안에 기생하는 에크니균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구강암 발생도 2.4배가 많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 무서운 원흉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입안에 기생하는 세균입니다. 스트랩토코커스 무스탄스균, 진지발리스균, 막대균, 에크니균 등 수십에서 수백 가지가 입안에서 기생합니다. 왜 입안의 건강이 중요한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입안의 건강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칫솔에 기생하는 균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패널들에게 자신이 쓰는 칫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칫솔균을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패널들의 칫솔에서 변기에 기생하는 균보다 무려 수십에서 수백 배 많은
세균들이 검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변기보다 더러운 칫솔로 이를 닦는다면 이가 닦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균을 묻히는 것일까요? 이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칫솔 균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칫솔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기구를 사용하지요. 하지만 노박 치약, 노박 오일을 동시에 쓴다면 좋지만 노박 치약만으로도 칫솔균을 잡습니다. 어디 이런 치약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정말 좋은 치약이란, 여러분 정말 좋은 치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긴 세월 동안 거품이 입안 가득히 차서 그 거품이 입안을 청소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런 거품 치약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약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해마다 치주염 환자나 잇몸 질환 환자가 늘어만 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환자들이 한국에만 1,000만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치약을 사용하여 이를 닦았을까요? 아니면 치약 없이 다른 대체용으로 이를 닦았을까요? 아마도 대다수가 그 치약을 썼을 것입니다. 나쁜 치약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으로 이를 닦으신다면 저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나를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라면 너무 지나친 편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쓰는 치약의 성분을 꼼꼼히 보시고 어떤 성분이 나에게 나쁜지 판단하고 구입하시라고 저는 권면드립니다. 입안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에, 그래서 그나마 좋은 치약을 만들려고 노박 오일을 잔뜩 넣은 노박 치약을 개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노박 치약은 정말 좋은 치약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노박 오일만 넣었다고 좋은 치약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치약 속에는 엄청 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성분, 어떤 성분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파라벤입니다. 이 성분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의 교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암을 발생합니다. 또 생식기 장애 유발을 합니다. 이런 성분이 우리 인체에 쌓이면 이런 생식기 장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성분이죠. 그 다음에 트리클로산. 이것도 피부 자극, 암, 구강염증, 내분비 교란 이런 것들 아주 나쁜 성분이죠. 더 나쁜 거는 바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SLS 성분입니다. 이게 바로 거품을 나게 해서 입안 가득하게 차게 해서 착각 만족을 주는 성분이죠. 인체에 아주 유해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종류. 왜 사카린, 스테비아, 추출물 이런 성분을 넣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달달한 거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색깔 있는 치약들 많이 있죠. 이런 인공색소, 알레르기 유도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성분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짜 치약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치약은 말 그대로 입안의 치아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치약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가지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의 질병이 잇몸병, 구강질환 환자입니다. 1,800만 명이 넘었답니다. 2위가 바로 감기 환자 1,740만, 3위가 고혈압, 4위가 당뇨병입니다. 구강질환이 1등이 됩니다. 과연 이들은 치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쓰는 치약이 좋은 것이라면 구강질환 환자는 1위가 아니라 저 밑에 통계에 잡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약이 문제라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약 속에는 계면활성제, 살균제, 탈취제, 강한 연마제, 방부제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게 약입니까? 약이라면 진정 고쳐야 하는데 못 고치는 것이 약입니까?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노박 치약은 완전히 치약 형태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만 넣습니다. 그리고 노박 오일을 잔뜩 넣었으니 진짜 좋은 치약의 범주에 들 것입니다. 당연히 SLS를 넣지 않았으므로 거품이 없습니다. 써보시면 이 치약이 바로 입안의 건강을 지키겠구나를 느끼시면서 쓰실 것입니다. 단맛을 넣지 않았으니 당연히 맛있는 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당분은 박테리아도 좋아합니다. 또한 입안에서는 여러분이 섭취한 포도당이 세균들에 의해 유산염으로 변화합니다. 이 유산염은 입안에서 텁텁한 느낌을 가지게 하며 결국에는 이 유산염은 치아를 부식시키게 됩니다. 노박 오일과 노박 치약은 이 나쁜 화학적 변화의 원흉인 세균을 멸절시키므로 텁텁함이 사라지며 치아의 부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한 번만 쓰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 장수의 시작입니다. 우리 소화기계는 시작이 입입니다. 그래서 항문까지 고속도로처럼 소화기계는 쭉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세균이 당연히 식도를 타고 위장, 대장까지 이동하겠지요. 당연히 병을 발생시키는 거죠. 세균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소화작용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입안의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잇몸질환이나 입안에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노박 치약에 노박 오일을 한 방울을 쓰십시오. 노박 오일 한 병에 360방울이 나오니 하루에 2번 이를 닦으시면 노박 오일로 6개월을 씁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거죠. 단 한 번이면 느끼십니다. 일례로 쿠팡 댓글에 노박 오일을 한 번 쓰신 분이 이게 뭐지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처음 맛보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말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잇몸 질환에 문제가 없어도 노박 치약을 쓰시기 권합니다. 병이 발생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입안의 질병을 예방하시고자 하신다면 최소한 노박 치약에 노박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이를 닦는 것이지만 차선책은 아직 입안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노박 치약만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입안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주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이만 노박 치약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